그것은 따로 알리지 않아도 기억에 남을 순간이었다. 한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정치 권력의 중심에 앉아 보좌관과 참모, 각종 의전 절차에 둘러싸인 채 무역 전쟁과 외교 위기, 지구의 향방을 바꿀 수도 있는 결정들에서 시선을 돌려 한 TV 진행자의 농담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한숨이나 물 한 잔으로 풀릴 일시적인 짜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벽을 뚫고 자아를 넘쳐 흘러 권력의 가장 깊은 복도까지 번져갔다. 2018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지미 키멜에게 불쾌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침묵시키기 위해 대통령 권력을 동원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백악관에서 디즈니 키멜의 방송국을 소유한 회사로 최소 2번의 전화가 직접 걸렸다. 그것은 예의 바른 인사와 절차적인 말로 시작하는 평범한 전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직책과 어울리지 않는 순수한 분노가 담긴 메시지였다. 암묵적인 명령은 분명했다. 저 사람을 멈추게 해라. 과연 어떤 지도자가 하루의 최우선 과제가 한 코미디언을 억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일까? 그리고 검열을 요구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드러내지 않을 거라고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지나가고 있었을까? 이 장면을 영화 대본처럼 상상하면 거의 코미디에 가깝다. 한 보좌관이 서둘러 오벌 오피스로 들어온다. 긴급한 군사 결정이나 전략적 경제 움직임이 아니라 전날 밤 진행자가 선을 넘었다고 보고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은 찌푸린 얼굴로 명령한다. 무언가 조치를 취하라. 이것은 농담이 아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자아의 깊은 취약성을 드러내는 기록이다. 여기서 이야기는 다른 색채를 띠기 시작한다. 단순히 비판에 민감한 국가원수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도발을 명예 문제로 만든 사람 이야기다. 정치 무대와 관객석을 구분하지 못하는 지도자, 스스로를 웃을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의 웃음을 위협으로 느끼는 사람. 그렇다면 두려움은 농담이 드러내는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농담이 퍼져나갈 메아리 때문이 아닐까? 권력자라면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 있다. 풍자는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증거나 문서로 공격하지 않는다. 대신 마음에 박히는 이미지와 문장으로 공격한다. 좋은 농담은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누구나 반복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화시킨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반복되면 거의 상식처럼 굳어진다. 어쩌면 트럼프는 그날 밤 키멜이 단순히 자신을 조롱한 것이 아니라 수백만 시청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다. 유머는 공식 연설이 닿지 못하는 힘을 가진다. 정치 연설은 설득해야 하지만 농담은 허락 없이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그것은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단지 반응을 이끌어낸다. 어쩌면 그 순간 미국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이나 정치적 라이벌이 아닌 마이크를 든 진행자와 웃을 준비가 된 대중을 통해 자신 손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느꼈을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새로운 대형 스캔들이나 폭로가 없었다는 것이다. 대신 작지만 상징성이 큰 민감한 지점을 찌르는 일련의 코멘트가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좋은 코미디언의 힘이다. 어디를 건드려야 불편함을 만들 수 있는지 아는 것. 직설적인 공격과 강한 어조로 공간을 장악하던 트럼프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들리는 상대를 만났다. 왜냐하면 웃음은 어떤 불쾌한 방역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그를 제지하라고 전화까지 했다면 그것은 자신의 이미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위협을 느끼는 지도자라는 것이다. 그의 분노가 농담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내포한 의미 때문이었다는 해석도 있다. 강한 모습과 불같은 발언 뒤에 농담으로도 쉽게 희화화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점.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 농담이 너무 간단해서 누구나 그대로 따라 말해도 웃음을 잃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더 중요한 질문은 왜 그는 화가 났는가가 아니라 왜 그는 무시하지 못했는가일 것이다. 무시는 강력한 무기다. 만약 트럼프가 그냥 넘어갔다면 그 농담은 그날 밤으로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반응함으로써 그는 농담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고 그 영향력을 키워 순간적인 발언을 정치적 사건으로 만들어버렸다. 마치 불을 끄려다 휘발유를 붓는 것처럼 밤이었다. 그리고 지미 키멜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당일 뉴스 제목에 기대어 몇 번의 웃음을 유도하는 평범한 모놀로그가 아니었다. 그것은 날카롭게 갈아놓은 칼날을 꺼내는 듯한 치밀하게 설계된 정밀 공격이었다. 시작부터 관객은 공기 속에 다른 긴장감이 흐른다는 것을 느꼈다. 무대 위에는 한쪽 당사자만 서 있었지만 모두가 그 반대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키멜은 많은 이들이 위험하다고 여기는 영역,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사적인 삶에 빛을 비추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미 알려진 소문을 반복하는 얕은 접근이 아니었다. 그는 유머로 바닥을 다지고 가벼운 도발로 반응을 살핀 뒤 주목이 온전히 자신에게 쏠린 순간 전진했다. 한마디 한마디가 관객의 숨을 쥐고 흔드는 듯 했으며 웃음이 불편함으로 변하지 않을 만큼만 비밀을 풀어냈다. 이 이야기는 2025년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어진다.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도 가식 없는 진실을 드러내는 이야기에 목마른 시대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을 목격한 적이 있다. 직장에서 권위적인 상사가 사소하지만 상징적인 실수로 웃음거리가 되었을 때, 혹은 가족 안에서 언제나 통제력을 유지하던 인물이 사소한 일에 당황하며 무너졌을 때처럼 이런 순간은 특별하다. 그 누구도 인간적인 취약성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키멜은 정밀했다. 그는 트럼프의 머리 모양을 소재로 한 고전적인 농담부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외모 비평이 아니었다. 자존심과 허영심이 깃든 영역, 작은 비판도 개인적 모욕으로 들릴 수 있는 지점을 건드린 것이다. 마치 누군가 당신이 애지중지하는 자동차나 힘들게 리모델링한 집을 은근히 비꼬는 상황과 같다. 아픈 이유는 사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노력, 이미지, 정체성이다. 곧이어 키멜은 거의 사적인 영역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트럼프의 밤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며 단순히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와 장면을 그려냈다. 대통령의 코고는 소리를 화물열차와 전기톱이 부딪히는 소리에 백파이프의 울음소리를 얹은 것에 비유했다. 관객은 폭소했지만 그 뒤에는 묵직한 긴장이 감돌았다. 그것은 가벼운 농담을 넘어 의도적인 모욕의 영역으로 들어선 순간이었다. 리더나 권위자가 비판에 서툴게 반응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것이다. 농담이 단순한 농담을 넘어 감정 통제의 시험이 되는 순간, 회의 중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말에 과도하게 화를 내며 숨겨둔 불안을 드러내는 경우처럼, 그때 사람들은 어떤 이력서나 연설보다도 그 사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 이런 장면은 낯설지 않다. 공개 노출이 일상이 된 시대에 작은 실수도 순식간에 밈과 논쟁의 불씨가 된다. 누군가는 소셜미디어에 왜곡된 게시물로, 누군가는 유출된 사적인 대화로 비슷한 일을 겪어봤을 것이다. 치밀하게 짜인 공격 앞에서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오히려 그 공격의 힘을 배가시킨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키멜이 노린 바였다. 그는 단지 그날 밤의 웃음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트럼프의 머릿속에 오래 남을 무언가를 심으려 했다. 멜라니아가 그 농담에 웃는다거나 코고는 소리를 피하려 이어폰을 끼고 잔다는 묘사는 단순한 웃음 포인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직 대통령의 가정 안에서의 통제력과 존중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었다. 가족 관계의 농담은 훨씬 깊이 찌른다. 왜냐하면 그것은 친밀함과 권력의 균형이라는 공식 발표나 SNS 글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관객의 머릿속에서
트럼프의 모습은 변하고 있었다. 더 이상 웅장한 연설의 지도자가 아니라 작은 도발에도 흔들리는 인간. 더 이상 뚫을 수 없는 방패가 아니라 결점이 과장되어 희화화될 수 있는 인물. 이런 인식의 변화는 우연이 아니다. 경험 많은 전달자가 사용하는 서사 기법의 결과다. 가족 식탁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일화가 결국 한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것과 같다. 30, 40, 50, 60대에 이르는 오랜 세월 공적 인물들의 압박 반응을 지켜본 이들에게는 더 분명한 해석이 있다. 눈에 띄는 인물이 사소한 일에 과도하게 반응하면 그 행위 하나하나가 더 큰 문제의 징후처럼 해석된다. 마치 옆집에서 음악이 크게 들린다고 볼륨을 줄여달라 요청하는 대신 경찰을 부르는 이유처럼 반응이 원래 상황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그날 밤 키멜은 단지 트럼프를 웃음거리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의 초상을 그리고 있었다. 잘 그려진 초상은 설명이 필요 없다. 관객은 이전에는 몰랐던 무언가를 본 듯한 기분으로 돌아간다. 비록 모든 것이 코미디의 형태로 제시되었지만 말이다. 이것이 정치 풍자의 예술이다. 웃음을 바탕에 두고 권력과 약점을 동시에 말하는 것. 이런 반응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뉴스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인물들이 정상에 오르기 전 어떤 길을 걸었는지, 어떤 사건이 그들의 세계관을 만들었는지까지 봐야 한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나 시진핑 같은 인물이 오늘날 무대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지를 깊이 이해하려면 그들의 젊은 시절부터의 삶을 들여다봐야 한다. 집착, 전략, 모순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선택과 대립 속에서 단련된 것이다. 앞선 공방과 달리 이제 키멜은 관객을 더 심리적인 영역으로 이끌고 있었다. 단순히 행동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한 몸짓이 지닌 무게를 암시했다. 그는 비공개 회의에서의 자세, 권위를 주장하려는 시선, 그리고 자기 이미지를 집요하게 통제하려는 작은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물 한 잔을 드는 방식까지 통제하며 지휘자의 이미지를 유지하려 애쓰는 상사나 공인들을 기억해낸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이미지를 지키려는 과도한 집착이야말로 불안정함의 가장 확실한 단서가 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어느 순간 키멜은 리듬을 바꾸고 관객에게 질문을 던졌다. 대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다. 말의 힘으로 명성을 쌓은 지도자가 스스로 모순에 빠지지 않고는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관객은 숨을 죽였다. 이 질문은 어떤 시대에도 울림이 있지만 발언과 반응이 몇 초 만에 퍼져나가는 2025년의 세계에서는 그 울림이 눈사태로 변한다. 그리고 그 눈사태가 단순한 농담에서 시작된다면 이는 해당 지도자의 리더십 안정성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는 악기의 줄을 조율하듯 톤을 바꿨다. 대놓고 날카로운 풍자에서부터 건조하고 거의 분석적인 유머까지 오갔다. 어떤 순간에는 폭소를 터뜨렸고 다음 순간에는 짧지만 불편한 생각을 남겼다. 이는 매 수마다 예측할 수 없이 말판이 바뀌는 경기와 같았다. 여기서 드러나는 도발의 층위는 단순히 트럼프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관객에게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그들이 이야기의 주도권을 잃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스스로 묻게 했다. 당신은 어떤 지도자들이 실제 위기 앞에서는 잘 버티지만 이론적으로는 사소해 보이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균형을 잃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위협의 심각성 자체보다 자신이 게임의 규칙을 정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 문제인 듯 보인다. 키멜은 바로 이 심리를 파고드는 듯했다. 가정적인 상황, 일상의 습관, 과도한 반응을 묘사하며 진짜 약점은 큰 스캔들이 아니라 자존심이 세우며드는 작은 틈에 있음을 드러냈다. 그가 이를 이어가는 동안 관객의 반응은 다른 결을 띠기 시작했다.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권력자가 스스로 말에 걸려 넘어지는 장면을 보는 데서 오는 진짜 공감을 보였다. 공개석상에서 상사가 실수하는 모습을 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안다. 그 순간이 거의 해방감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실수 그 자체가 아니라 직책이 만든 인위적인 거리감이 깨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깨짐이 수백만 명 앞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예전과 같은 권위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키멜은 세부 사항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비판의 정밀함을 흐릴 과장은 피했다. 대신 각 단어를 세공하듯 다듬어 모든 말이 계산된 도발처럼 들리게 했다. 이 게임에서 그는 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었다. 서사를 쌓아가는 자신감이 관객을 앞으로 기울게 만들었고 모두가 다음 수를 기다렸다. 매번 톤을 바꿀 때마다 그는 잘 쓰인 유머가 어떤 정치 연설보다도 날카롭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어느 순간 분위기는 거의 친밀해졌다. 그는 관객이라면 누구나 본 적 있을 법한 몸짓을 묘사했다. 초조하게 넥타이를 고치는 손길, 불편한 질문에 대답하기 전 길게 뜸을 들이는 습관, 통제할 수 없는 주제를 피하기 위해 준비된 문장을 쓰는 버릇. 보는 사람은 이런 장면을 전에 본 것 같은 기시감을 느낀다. 가족 모임에서, 직장 회의에서, 혹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서. 그리고 갑자기 무대와 현실의 거리가 사라진다. 그렇다면 지도자와 대중을 잇는 연결이 친밀감이 아니라 드러난 약점에서 비롯된다면 어떨까? 대중이 공적 인물에게서 느끼는 끌림이 그의 강인함이 아니라 그조차 농담의 대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에서 온다면 이런 기대의 전환은 집단인식의 변화를 준다. 그것은 가장 강한 사람조차도 자리를 지키기 위해 서사에 의존한다는 것, 그리고 그 서사가 무너지면 그 어떤 장치로도 온전히 복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부분을 이끌어가는 키멜의 모습은 적을 이기는 것보다 그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관객에게 보여주는데 가까웠다. 웃음 너머를 보게 하고 반응 뒤에 숨은 메커니즘을 읽게 하는 초대였다. 결국 더 많은 것을 드러내는 것은 농담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이 상대를 무장 해제시키는 방식이다. 우리는 종종 초기에 던져진 비난보다 그에 대한 대응이 더 큰 무게를 가지는 장면을 목격한다. 이 진행자는 대통령과의 대결을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지와 인식 사이의 끝없는 싸움으로 만들었다.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통제권은 더 이상 말하는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듣고 해석하는 사람의 손에도 있다는 것이다. 웃고 말하고 공유하는 순간 대중은 서사의 능동적인 일부가 된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바로 중심에 선 사람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일 것이다. 이 시퀀스가 끝났을 때 여전히 더 많은 층위가 남아있다는 느낌이 남았다. 웃음은 제 역할을 했지만 공기 속에 남은 생각은 훨씬 깊었다. 그것은 단순한 순간의 공방이 아니라 취약함이 드러날 때 권력의 균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초상이었다. 그리고 그 취약함이 공개적으로 부추겨질 때 과연 누가 진정한 통제권을 쥐고 있는가? 계속해서 연설과 이미지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보고 싶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요하며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달라. 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으며 당신의 참여가 우리를 더 깊이 이끌어줄 것이다. 키멜은 쉽게 지도에 그릴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직접적인 공격도 명확한 비난도 아니었다. 오히려 여러 이미지와 이야기를 엮어 무시할 수 없는 초상을 만들어내는 작업이었다. 그는 말을 이어갔고 관객의 표정에는 단순한 즐거움 이상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즐거움과 불편함이 섞인 표정, 위험한 춤을 보며 춤추는 사람이 균형을 잃지 않길 바라면서도 혹시 발이 꼬이는 순간을 보고 싶은 호기심이 깃든 표정이었다. 우리는 모두 권력 있는 누군가가 공개적으로 시험대에 오르는 모습을 볼 때 느끼는 그 감정을 알고 있지 않은가? 관객은 눈앞의 장면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눈을 뗄 수 없었다. 아마도 그것이 핵심일 것이다.
불안정함은 사람을 끌어당긴다. 우리는 몇 번이나 긴장감이 감도는 대화, 서로를 꿰뚫는 시선, 감춰진 갈등의 기류를 지켜본 적이 있는가? 다음 순간이 이전보다 더 불편해질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던 경험. 키멜은 바로 그 힘을 이용해 줄이 끊어질 듯 말 듯한 지점을 유지했다. 또 하나의 디테일이 있었다. 그는 마치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향해 직접 말하는 듯했다. 말은 관객을 지나 모두가 알고 있는 목적지로 향했지만 그 대상은 그 순간 반박할 수 없었다. 아마도 그 불편함의 본질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당사자가 개입하지 못한 채 지켜보는 것, 그리고 그 대상이 언제나 대화를 지배하던 인물이라면 그 효과는 거의 잔인하다. 어느 순간 키멜은 속도를 늦추었다. 때로는 톤을 낮추는 것이 높이는 것보다 위험하다. 그는 사소해 보이지만 지우기 어려운 이미지를 만드는 작은 이야기와 일화를 풀어놓았다. 불안할 때 손을 만지는 버릇, 누군가의 질문에 직면하면 시선을 피하는 습관,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전에 미리 말을 연습하는 태도. 이를 듣는 사람은 마치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의 고백을 듣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 장면들이 사실이냐를 묻는 것이 과연 중요했을까? 아니면 그 이미지가 남기는 인상 자체가 더 중요한 걸까? 우리는 사실로 제시된 말보다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장면을 더 쉽게 믿는다. 키멜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관객이 스스로 상상할 수 있는 재료만 던져주면 충분했다. 한번 마음속에 그려진 이미지는 설령 확실한 근거가 없더라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한 유머일까? 아니면 평판을 서서히 깎아내리는 정교한 방법일까? 가장 도발적인 지점은 웃음이 과장 때문이 아니라 친숙함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관객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서 본 적 있는 특징을 떠올렸기에 웃었다. 농담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상사, 사소한 말에도 분노로 반응하는 친척, 모든 의견을 위협으로 해석하는 동료. 키멜이 이런 참조점을 무대 위로 끌어올리자 관객과 목표물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었다. 더 이상 유명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갑자기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 패턴에 관한 이야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무심하게 던진 듯한 질문을 꺼냈다. 진짜 힘은 반응하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닐까? 순간 공기의 온도가 바뀐 듯했다. 그 질문은 트럼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것은 정치, 기업, 가정 모두를 관통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통제권을 쥐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반응하는가? 그리고 그 권위를 입증하려는 욕구가 결국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주는 꼴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퍼포먼스에는 씁쓸한 아이러니가 더해졌다. 절대적인 통제의 이미지를 쌓아 올린 인물이 관객의 눈에는 정교하게 쌓인 문장 몇 줄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로 보였다. 조사도 기밀 문서도 공식 고발도 필요 없었다. 웃음이면 충분했다. 그리고 웃음이 신화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 또 무엇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런 대결은 단순한 농담을 넘어선 흔적을 남긴다. 다음 날 사람들의 대화, 다른 이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 그리고 그 인물을 다시 보았을 때의 반응까지 바꾼다. 이야기는 더 이상 무엇이 말해졌는가에 머물지 않고 무엇을 느꼈는가로 옮겨간다. 그리고 느낀 기억이야말로 인상을 오래 남기는 힘이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의 진짜 힘이 아닌가. 키멜이 무대를 마쳤을 때 그곳에는 명확한 승리나 패배의 기운이 없었다. 대신 무언가가 움직였다는 확신이 남았다. 어쩌면 벽에 한 장이 빠졌을지도 모른다.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 벽은 더 이상 처음과 같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렇다면 다른 벽돌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거의 아무도 몰랐지만 이 말의 전쟁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는 세부 사항이 있었다. 카메라가 켜지기 전, 관객이 자리를 다 채우기 전부터 지미 키멜은 트럼프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이번 도발의 방향을 우려하고 있다는 신호를 이미 받았던 것이다.
그것은 공개적인 모욕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적인 반가소외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조용히 입 밖으로 내뱉은 말들 속에는 특정한 주제를 건드리면 전직 대통령이 측근들도 막을 수 없는 분노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키멜은 바로 그 지점, 유머와 취약함이 교차하는 가장 약한 틈으로 파고들기로 했다. 그는 보통 뉴스에 오르지 않는 에피소드들을 꺼냈다. 정치권의 뒷이야기, 비공개 행사 복대에서 돌던 소문들, 그리고 거의 항상 세상에 나오기 전에 묻혀버리던 이야기들. 그중 하나는 자선 만찬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트럼프가 테이블 배치에 화가 나 손님들이 입장하기 불과 몇 분 전에 전부 다시 배치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일은 어떤 신문에도 실린 적이 없었다. 하지만 키멜이 장면을 묘사하는 방식은 관객 모두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머릿속에 그려보게 만들었다. 충격은 내용 그 자체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었다. 이런 사소한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키멜은 관객을 직위의 격식이 사라진 훨씬 더 사적인 공간으로 데려갔다. 거기서 인물은 연설로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작은 몸짓 하나로 더 많은 것을 드러내는 인간으로 서 있었다. 때로는 평범해 보이는 단 하나의 장면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그 이야기들 중에는 오래전에 촬영되었지만 방송되지 않은 한 인터뷰의 일화도 있었다. 그 자리에서 트럼프는 그림자의 각도가 자신의 얼굴을 나이 들어 보이게 한다며 촬영을 3번이나 멈추고 조명을 조정하게 했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경력을 무너뜨리지는 않지만 인식을 만드는 데는 충분하다. 그리고 풍자의 어조로 전달된다면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다. 이미지는 스스로 힘을 발휘한다. 키멜은 이런 폭로의 속도를 정교하게 조절했다. 이야기로 몰입시키다가도 계산된 침묵을 두고 관객과 눈을 맞추며 무슨 말인지 알죠? 라고 묻는 듯한 시선을 보냈다. 이 공모의 눈빛은 상대방에게 위험하다. 이야기꾼과 청자 사이에 감정적 연결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게임에서 연결은 곧 권력이다. 그는 사실과 작은 도발을 섞어냈다. 예를 들어 비공개 기업 회의에서 한 참석자가 자신이 초보자용이라 여기는 브랜드의 시계를 찬 것을 보고 트럼프가 화를 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중요한 것은 브랜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회의 안건을 멈춘 행동이었다. 마치 국가적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누군가 커튼 색깔을 문제 삼는 것과 같다. 관객은 웃었지만 그 밑에는 믿기 어려움이 깔려 있었다. 그리고 그 믿기 어려움은 곧 우선순위를 되묻게 만든다. 특히 인상적인 장면은 한 사진 촬영 준비 과정에서 벌어진 일화였다. 트럼프가 보좌관 중 한 명이 우산을 들고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촬영을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지도자는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다 라고 말했다는 전언이다. 키멜은 과장할 필요도 없었다. 한 발짝 물러서서 관객이 스스로 장면을 완성하게 두면 됐다. 가장 강력한 유머는 바로 이렇게 관객이 적극적으로 상상에 참여할 때 나온다. 또 다른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도 있었다. 트럼프가 한 해외 골프 클럽을 방문했을 때 공식 사진이 더 위험 있어 보이도록 모든 국기를 약간 더 큰 버전으로 교체하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무역협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치에서 이런 디테일은 때때로 큰 윤곽보다 더 중요하다. 키멜은 그 순간 중요한 것은 말 자체가 아니라 말과 웃음 사이에 매달려 있는 여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잠시 멈춰서 관객이 숨을 고르고 장면을 마음속에 그리게 했다. 그리고 그 몇 초 동안 이야기가 주는 무게는 완전히 내려앉았다. 그는 미묘한 모순도 활용했다. 절제와 검소를 강조하는 트럼프의 공개 연설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그가 공식 차량 안에 전신 거울을 설치하게 해 넥타이 매듭을 이동 중에도 조정했다는 장면을 세밀하게 묘사했다. 공적 이미지와 사적 습관에 이 대비는 거부할 수 없는 긴장을 만들어냈다. 아무도 불꽃이 무대에서 이렇게 멀리서 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동맹들과 자금 지원자들을 만나던 한 사설 클럽의 전 직원이
기자에게 이상한 일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한여름 오후 겉으로는 평범한 대화 중에 트럼프가 갑자기 모든 것을 멈추고 커피 쟁반을 드는 방식을 고치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건 예절이나 서비스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컵의 황금 로고가 사진기 렌즈를 향하도록 하길 원했는데 그 사진사는 그 순간 현장에 없었다. 이 이야기만으로도 거의 코믹한 뉘앙스가 있었지만 주목할 점은 이 말에서 드러나는 집착이었다. 가장 사소한 행동까지 자신의 이미지를 철저히 통제하려는 강박 말이다. 지미 키멜은 이 에피소드를 마른 들판 한가운데 불붙은 성냥을 발견한 사람처럼 다뤘다. 즉시 웃지 않고 잠시 멈춰 관객이 장면을 상상하도록 했다. 그리고 나서 무더운 분위기, 불편해하는 시선, 그리고 단순한 커피 한 잔이 어떻게 연출 무대가 되었는지 세밀하게 그려냈다. 그가 말을 마치자 관객의 웃음에는 믿기지 않는 듯한 놀라움과 동시에 공감이 섞여 있었다. 권력을 가진 이들이 얼마나 자주 사소한 상황을 권위를 강화하는 무대로 바꾸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키멜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트럼프가 책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낡은 책등이 카메라에 보이지 않도록 다시 배치하라고 명령했다는 더 기묘한 사건을 꺼냈다. 그 책들은 읽히는 게 아니라 단지 장면을 위한 소품이었다. 코미디언은 누구나 이상함을 느낄 수 있게 그 순간을 묘사했다. 쓸모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을 물건의 질감까지 통제하는 데 에너지와 자원을 쏟는 사람 말이다. 이것은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이토록 작은 외모에 집착하면서 정말 중요한 문제들은 어떻게 되는가? 키멜이 이야기를 이어가자 스튜디오 안 긴장감이 커졌다. 그는 정치적 비판의 예상 가능한 틀에 맞지 않는 일화들을 이야기했다. 외국 사업가들과 점심을 먹으며 사진 촬영에 적합한 조명이 아니면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얘기였다. 결국 점심은 3번이나 다시 나왔다. 이런 행동은 맥락 없이 보면 연예인들의 사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키멜은 이것을 왜곡된 우선순위의 거울로 만들었다. 관객은 웃음뿐 아니라 퍼즐 조각을 맞추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키멜은 계속 새로운 조각을 던졌다. 항상 새롭고 항상 처음 듣는 디테일이었다. 그리고 관객 스스로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것이 대상에게 훨씬 위험했다. 내러티브가 강요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때문이다. 혹시 이것이 누군가의 이미지를 약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 키멜은 더 미세한 실마리를 끌어냈다. 한자선 행사에서 트럼프가 연설할 때 뒤에 거울을 몰래 놓아 자신의 모습을 보려 했다는 것이다. 관객은 웃음과 동시에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다. 이런 디테일은 형용사가 필요 없다. 스스로 말하고 바로 그 무설명함이 기억에 남게 한다. 새로운 폭로들은 모두 정교하게 선택된 듯했다. 관객의 상상 속에 작은 폭발을 일으켰다. 전통적인 스캔들이 아니라 함께 모여 지우기 어려운 내러티브를 만드는 인간적인 행동 조각들이었다. 어떻게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 대중의 인식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인간적인 부정적 이미지로 채워질 때는 키멜은 한 작업 현장을 방문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사진사가 있는 걸 보고 트럼프가 작업자들에게 사진 찍히기 전 부츠를 닦으라고 명령했다는 것이다. 그 작업 현장은 완성 멀었고 땅은 진흙투성이었다. 이 행동은 실용적이지 않고 상징적이었다. 키멜은 혼란스러운 배경과 완벽한 이미지를 꾸미려는 시도 간의 대비를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묘사했다. 이제 웃음은 단순히 황당한 상황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한 가지 행동 양식을 보여주기 때문이었다. 관객은 패턴을 인지하면 인물의 다음 행동을 예상하기 시작한다. 이 게임에서 예측 가능성은 내러티브를 통제하는 이에게 심각한 문제다. 키멜은 각 문장의 효과를 재는 듯했다. 관객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다음 타격을 기다리면 잠시 후퇴해 목소리 톤을 바꾸고 이렇게 던졌다. 자기 이미지에 대한 집착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얼마나 좌우할까?
이 질문은 즉답을 요구하지 않았다. 마치 싹을 틔우기 위해 땅에 심은 씨앗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밤의 마지막 이야기가 나왔다. 한 보좌관이 사적인 행사에서 트럼프가 무대에 오르기 전 다른 행사들의 박수 소리를 녹음한 것을 듣고 기분을 맞추려 했다고 고백했다는 것이다. 키멜은 천천히 이야기하며 인공적인 메아리를 들어야만 준비가 된 느낌이 드는 남자의 모습을 관객에게 각인시켰다. 과장이나 소란은 없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장면이 기억 속에 남았다. 스튜디오는 웃음으로 폭발했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떠돌았다. 결국 이것은 단순히 습관이나 강박을 폭로하는 게 아니었다. 그 이면에는 끊임없는 인정 욕구가 있었다. 그 욕구가 드러날 때 그것이 지탱하던 권력은 힘을 잃기 시작한다. 어떤 이야기들은 처음에 보면 아무 데도 닿지 않는 느슨한 실 같아 보인다. 평범한 행동 하나, 예를 들어 커피잔을 드는 방식, 특정 조명을 요구하는 일, 때에 맞지 않는 듯한 요구.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저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소한 디테일일 뿐이다. 하지만 이 조각들이 모이면 무게를 더해 한 사람의 본질과 사고방식을 공개하는 모자이크를 이룬다. 이는 긴 연설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모자이크를 이해하면 과거를 비출 뿐 아니라 앞으로 닥칠 일을 예측하는 도구가 된다. 그래서 이 마무리는 마침표가 아니다. 계속되는 게임 속 쉼표일 뿐이다. 말판 위에는 여전히 말들이 있고 새로운 수순이 다가오고 있다. 키멜은 거인을 무너뜨리는데 힘의 폭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의 가치를 아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줬다. 어쩌면 가장 오래 남는 교훈은 말의 내용뿐 아니라 그 말투와 리듬을 관찰하고 큰 행동뿐 아니라 표면 아래 숨겨진 작은 반응들을 인지하는 것이다.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지도자들을 진정 이해하려면 그들의 정책이나 연설을 넘어야 한다. 그들의 뿌리로 깊이 들어가야 하며 신념, 전략, 심지어 약점을 형성한 사건과 영향력을 알아야 한다. 과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선택을 설명하고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핵심 코드이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대통령들의 전기를 모은 특별한 전자책이 매우 중요하다. 이 책은 청년 시절부터 임기 내 전략적 배경까지 각 페이지마다 멀게만 보였던 사건들이 오늘날 지정학적 결정을 어떻게 흔드는지 밝힌다. 이 자료를 갖는 것은 흩어진 점들을 연결하는 비밀 지도를 가진 것과 같다. 그 안에 숨은 논리가 각 선택 뒤에 존재한다. 내용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따라오며 반성하거나 질문하거나 때로 미소 지었다면 이 대화에 머물러 달라. 채널 구독하고 댓글에 당신 생각을 나누고 이 영상을 단순한 클릭이 아닌 서로 소통하는 살아있는 대화의 일부로 여겨달라. 당신의 목소리, 해석, 그리고 이견까지 이 공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힘이다.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 많은 비밀이 공개될 것이다. 이 장이 증명한 것은 권력의 인간적인 면을 드러내는 이야기들이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사실이다. 곧 다가올 다음 콘텐츠는 세상을 움직이는 이들을 바라보는 당신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